언젠가 주민센터에 직접 갈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은 미래 기술을 다루는 영화 속 상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상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을 해주는 도구를 넘어 정부 행정 서비스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 민원 서비스는 사람이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다시 안내하는 단계적 과정이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질문의 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찾으며 신청 절차까지 안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기준도 달라졌다. 기다림보다 즉시 응답을 원하고 복잡한 절차보다 간결한 경험을 기대한다. 문제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다. 정부가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국민이 그 변화를 얼마나 신뢰하고 체감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정부의 변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초기 전자정부는 종이 문서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수준에 가까웠다. 민원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정도였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기존 디지털화와 다른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입력해야 작동했다. 반면 생성형 AI는 자연어를 이해한다. 청년 창업 지원금 신청하려는데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만 입력해도 관련 정책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행정의 지능화라고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AI 챗봇이 24시간 민원 응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 상담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AI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시간이다. 과 거에는 민원 처리를 위해 전화 연결 대기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AI 기반 민원 시스템은 시간 제약이 거의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대기 시간이 감소한다. 둘째, 복잡한 행정 용어가 쉬운 언어로 바뀐다. 셋째, 개인 상황에 맞춤형 안내가 가능해진다. 넷째,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컸다. 지원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성형 AI는 이런 장벽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 정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복지 서비스는 종류가 수백 개에 달한다. AI는 이용자의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다. 기술이 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기술은 정말 중립적인가? 편리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는 때때로 틀린 답변을 사실처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을 보인다. 민원 서비스에서 잘못된 답변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 자격을 잘못 안내하거나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결과는 심각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 문제도 중요하다. 민원 서비스는 건강, 재산,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 AI가 이런 정보를 학습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격차다. 젊은 세대는 AI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만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편리함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만드는 역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디지털 혁신은 기술보다 사람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스템은 만들어졌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